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굉장히 크리에이티 그리고 월드 카드 같이 뜨신 걸로 보아서는 조금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것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흐름이십니다. 사실 일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일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혹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치중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껏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대체될 수 없는 필수재를 내가 판매를 하셨다면 이 시기에는 조금 사람들이 즐겁게 재미를 위해서 구매할 수 있는 사치재 뭐 이런 거를 한번 판매해 볼까라고 한다던가, 예전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만 읽고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신문을 읽고 이런 것만 했다면 이 시기에는 좀 즐거운 거,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그리고 뭐 공연도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시는 한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꽤나 좋은 운이실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특히 마케팅적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기획하신다면 꽤 효과가 잘 나는 시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직장인분들은 사실 직장 내에 큰 변동수는 없는데 그 안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물병자리 참 일 열심히 하네, 보기 좋아 라고 말해주는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자영업자이신 분들께도 저는 좋은 운이라고 봐요. 우선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흐름도 보여지고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해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데 그 수준이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먹이고 뭐 집값 내고 대출 이자 내고 아니면은 월세 내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쓰고도 조금 더 여유가 남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집을 꾸미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죠. 사실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컨텐츠 창작자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뭐 자기가 그린 웹툰이 떡상했다 라던가 내가 아니면 이제 혼자서 로맨스 소설을 열심히 썼는데 그게 좀 빛을 볼 수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이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직군이다, 나 혼자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나의 입지가 좋아지신다 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부단히 노력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순히 유명해진다, 약간 유명무실한 느낌으로 유명해지시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물병자리 분들은 나와 파장이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팬들이 늘어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께서는 스스로는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별거 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 나를 너 대단하다, 이제껏 어떻게 그렇게 노력했냐,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께서는 이 시기에 나를 좋아해 주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일할 여건도 굉장히 늘어나셔서 혹시나 이제 내가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거래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께도 꽤나 좋고 사업의 확장도 괜찮을 흐름일 것 같아요. 본인이 안정적으로 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으로 이제 뭐 국내에만 내가 취급을 했는데 국외에 판매처를 한번 찾아본다던가 혹은 내가 거래해왔던 그 지역 자체가 뭐 조금 조그만한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기에 되게 넓은, 더 큰 규모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나 또한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수수료는 좀 들었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저거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들을 해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병자리 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학생이신 분들만 놀러 다니는데 이제 치중할 수 있는 한때라 아쉬운데 요즘에 예체능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 근래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SNS로 틱톡 같은 거 하셔가지고 잘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어린 친구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물병자리 분들 내가 인플루언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병자리 분들이 틱톡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오셨다면 근데 이 시기에 좀 빵 터뜨릴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조금 유명인사 나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얘 물병자리 참 괜찮더라. 이렇게 좋은 평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물병자리가 되게 핫하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한계를 짓고 나아가시기보다는 이 시기엔 내가 뭐든 다 잘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시기에 좋고 자녀를 양육하셔야 되는 물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이가 너무 다재다능한데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긴 한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멘탈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자녀분께서는 자기 길 잘 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기에 물병자리 분들께서 대체로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평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상대방들도 우선 물병자리가 여자로 아니면 남자로 멋있는 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이렇게 친한 약간 지인처럼 다가갔다가 실제로 물병자리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사람 참 여자로서도 아니면 남자로서도 매력이 있네 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남친, 여친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나의 영향력 때문에 인기가 넓어져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여럿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옥석을 잘 가리면 정말 최고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감을 찾을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아마 2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마음의 합이 딱 맞아요. 텔레파시 카드이기 때문에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카드 여기 글자가 있는데 보이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서로 알아. 우리는 그냥 말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아. 라고 말하는 듯한 흐름입니다. 같이 뜨거운 태양 아래 각자의 본가를 들리신다던가 아니면은 가족 단위로 이제 커플 가족 단위로 어딘가 놀러 가시는 흐름도 보여져요. 호캉스보다는 약간 풀빌라 같은 거 빌려가지고 다 같이 노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놀러 가기에도 되게 좋고 또한 이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재회 가능성은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근데 물병자리 분들이 연락을 바랬던 사람이 물병자리가 요즘에 너무 즐겁게 잘 사는 거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병자리야 잘 지내? 너 요즘에 활약이 눈부시더라. 이러면서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즐겁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안심했어. 이러면서 와요. 근데 그게 좀 우리 물병자리 분들께 얘랑 만나면 좋을 건 아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이분에 대한 나쁜 생각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더 우세해 보여요. 사실 연애 자체보다 이 시기에 물병자리 분들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일, 꼭 내가 예체능 계열의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생활 전반에 조그만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요인 자체를 놓고 싶지 않아 하시는 흐름이거든요. 내 주변에 즐겁고 마음 편한 사람들만 놓고 싶기 때문에 이 전애인은 아마 좀 친한 사람 바운더리 내에 이렇게 들여놓을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 안으로 넣어놓는다 한들 연인감으로 바로 승격
해주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외는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이 오랜만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특히나 금전적인 게 안정적이니까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그 느낌과 기운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뭘 해도 다 잘 될 흐름이시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 이동, 이제 해외 나가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분들께도 지금 나가는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첨언해 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고기 자리분들 연애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특히나 커플이신 분들이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매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들 알고는 있긴 하지만 누구도 아닌 나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고기 자리 참 잘하고 있네, 매력 있어 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흐름이고, 이걸 직업상으로 쓴다면 내 윗사람들이 나를 예뻐해 줄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조합 자체가 나보다의 연장자인 남자와 물고기 자리의 그런 합으로 보여져서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일적으로 이제 물고기 자리 분들을 신임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 이 일 해봐, 저 일 해봐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물고기 자리 분들 거의 떠먹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윗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께도 내가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 혹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에게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이 이 시기에는 되게 걱정은 혼자 많아요. 특히나 이전에 조금 나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도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는 이 도움 받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계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무슨 사업상 거래가 아니시더라도 어디 사인하시고 취업하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흐름이 저한테 예전에 그 보디빌더 그거 하시는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회 같은 거 나가기 전에 매번 들르셔가지고 이번 대회에선 어느 정도로 수상이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 카드랑 거의 동일해 보이기도 하네요. 나의 매력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일자리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에 합당한, 본인의 매력에 합당한 무언가 보상을 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꾸준히 노력해온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이 의심이 좀 많아요. 여기서도 카우션, 워리 카드도 나오고, 여기도 빅팀. 내가 뒤통수 맞으면 어쩌지? 이거 무서운 계약 아니야? 무서운 제안 아니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겠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가 그냥 어설프게 일을 해도 남들이 보기엔 그래도 그 어설픈 나름의 매력이 있고 꽤나 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를 좋게 볼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귀인 같은 사람이 이 시기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이게 보이나요? 제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데 커피 먹다가 아마 흘린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연애운도 좋지만 직업운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혹은 물고기 자리 분들이 저 남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똑같아요. 그냥 성인 남자분, 나보다 연상인 남자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않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매달, 매주 들어오는 질문이신데 이 시기에 취업하기도 괜찮아요. 특히나 면접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사권자 같은 사람들이 물고기 자리 분들을 좋게 보시고 야, 너 합격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거 아니면 공기업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애운 말씀드리면 싱글이신 분들께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원했던 남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삶의 경험이 나보다 풍부한 그런 연장자의 남자, 연장자의 여자와 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커플이 되는 흐름까지도 지금 제 주간 운세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 자리 분들이 예스라고만 말하기만 하면 연애가 가능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 마음을 보여줘라 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본연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이 상대방이 물고기 자리 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우리 잘해보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은 물고기 자리 분들의 내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관계 진전이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싱글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래서 너무 이제 미스테리어스하게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께서 많은 걸 오픈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이제 나 사실은 원래 이런 애야. 나는 원래 이런 뭐 삶을 겪어왔어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약간 배신감을 당할 수도 있는 흐름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나를 알리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죄송해요. 양이가 요 앞이 창가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예뻐서 다가오는 사람과 뚝딱 연인이 되었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필수적으로. 상대방은 그래도 좀 물고기 자리 분들을 좀 오래 지켜본 느낌이 나요. 새로 알게 된 스타일이라기보단 아마 꾸준히 물고기 자리 분들을 예쁘게 보시고 아, 저 여자 이쁘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좀 꼬셔야지.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굉장히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물고기 자리 분들을 오래 보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생각보다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긴 해요. 내 수준에 얘가 최선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만 괜찮은 남자니까 만나라. 괜찮은 여자니까 만나라. 라고 할 거고 아까 커플이신 분들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패스 할 겁니다. 이 시기에는 진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사랑만 받는 그런 한 주가 되셔도 돼요. 문제도 없고 나도 즐겁지만 상대방도 내 파트너도 물고기 자리 분들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또 이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가능성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고. 근데 재회는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랑 물고기 자리 분들이랑 이제 연애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서로 지금 감정 상태는 좋고 잘해봐야지라는 의지는 있는데 만나다 보면은 사실 잘 만나겠다라는 느낌보단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상대방 분께서는 나는 할 만큼 했잖아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은 이제 연애? 그게 뭐 별거 있어? 연락 자주 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그리고 서로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연락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되게 FM적인 느낌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이라면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연애를 하면 정말 사랑하면은 가끔씩 진짜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 좋다고 목매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감정적인 표현에 치중된 연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성향이 다른데 재회는 우선 됐어. 근데 그 이후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역시 얘랑 재회하는 게 아니었는데 얘는 연애를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연애 자체보다는 재회를 굉장히
제외를 하지 말 거리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투컵이 뜨셨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 없다는 거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고 인연줄이 아직은 끈끈해요. 이게 사주 보시는 분들은 나의 선택으로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은 하시겠지만 물론 아니신 술자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인연의 고리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일반적으로 불륜이고 아니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랑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을 제 팔자 제가 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인생에는 카르마도 있고 인연의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지 될 그런 어떤 설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걸 했을까?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모든 사람마다 한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연이 있으면 사실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언뜻 내 의지로 이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인연 자체가 그렇게 두 분을 붙여놓고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만나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만났어요 라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외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속이 좀 답답해 보여요. 얘랑 괜히 만났어. 내가 왜 얘를 또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 두 분의 연이 꽤 깊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닥달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분들 재운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미 좀 갖춰놓은 어느 정도 재정 상태가 탄탄하다라고 보여지셔서 돈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이 돈 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데 투자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뭔가 제가 보기에는 공부나 내 사업상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거지 진짜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시고 사실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공부하기에도 꽤나 좋은 시기라고도 보여지기는 해요. 인기운이라고 하기보다는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서포트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많이 팔리죠 라고 하시는 사원업군에 있으신 분들은 글쎄요. 돈 자체가 규모가 매출이 뚝 떨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나를 정말 좋아해준 오래된 단골 같은 분들이 자기 친구들한테는 이제 입소문을 내서 그냥 저냥 팔리는 금액 자체는 비슷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그렇게 엄청 대박났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사회적으로 내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 등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암암리 물고기 자리가 일을 꽤 곧잘 하더라 라는 얘기는 나오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물고기 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 이제껏 부단히 노력해왔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큰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야 그래도 너 좀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하면 승승장구할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이 대체로 이 상황에서는 그럭저럭 내가 잘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실감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소한 어떤 잘해나가고 있는 지표가 되어주는 성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아직은 내가 조금 더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조금 더 다듬어가면서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상승 욕구라고 할까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께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이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나서서 양자리를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보다는 내가 진짜 100명에게 발품 팔고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100명 중 한두 명이 겨우 응답해줄
그런 느낌입니다. 혹은 어떤 경쟁을 겪어야 되시는 양자리 분들이 있다면 준비가 이제 7, 80% 정도 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20%를 채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을 그냥 누가 이렇게 해 라고 해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서는 너무 버겁고 힘든데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이 혈혈단신으로 내가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좀 힘들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또 많이 낭비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기는 해요. 사람들 만나려고 하니까 뭐 밥값이라도 내주고 교통비라도 깨지고 하루 이틀 일 못하니까 그 손해도 꽤 있고, 이런 것들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얻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카드상으로는 스스로를 믿어라, 인투이션이라는 카드가 뜨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나 혼자 지금 버텨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다행인 건 양자리 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대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아닐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자, 검증받자, 확인받자 이러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 순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지셔야 되니까 이렇게 예민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시는데, 그게 좀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답답한 상황이.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진짜 어거지로 버티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조금 더 누군가에게 더 조언을 받고 정말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끌어야 될 존재도 조금 생길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신입이 들어와서 내가 교육을 시켜야 돼 라던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바 뽑아가지고 내가 걔네들을 케어해야 되는, 일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동하시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이 시기에 부단히 노력하라고 해요. 그래도 대체로 막 몸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일들, 시간을 정말 많이 소요해야 되는 일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도 좀 단축이 될 수 있고 좀 빠르게 일을 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기는 해서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정도를 걷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양자리 분들은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쁘진 않지만 엄청 좋아진다, 여유가 있다라는 시기는 아니라서 조금 소비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막 100% 이상으로 내 모든 삶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내 미래에 쓸 체력과 노력을 다 끌어다 써서 지금 다 쏟아붓는 거, 이거는 별로예요. 지금은 그냥 내가 하는 것만 중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해가지고 진을 빼지는 말라고 해요. 아마 추후에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실 것 같고,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힘 빼지 말고 가라 라는 말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고 빠져라 라는 말도 나와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열과 성을 다해서 100%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해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 하시는 게 오히려 성과가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연애운은 사실 뭐 없다고 볼 순 없지만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양자리 분들이 연애라도 하면은 내가 좀 덜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흐름이긴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양자리 분들이 지금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경험이 큰 사람, 혹은 마인드가 좀 후덕한 사람, 그래서 내가 징징대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기보다는 조금 스마트한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가벼운 사람. 그래서 양자리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은 일적인 거
양자리 분들이 일적인 거에 가면은 막 머리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하나하나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데 얘 앞에서는 그냥 그런 게 없어서 단순하게 같이 밥 먹고 놀고 즐겁게 있기만 하면 좋으니까 빠져들 수 있는 흐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집착하게 되는 흐름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서로 그렇게 교류할 게 많은 관계는 아니에요. 물론 이 카드가 주변 카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나왔으면 인어공주가 왕자에게 숨을 불어넣는 그런 감동적인 카드다라고 리딩을 해드렸겠지만, 지금 카드가 그렇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많이 해줘야 되는 상대를 만나기 때문에 양자리 분들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한다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혹하나 더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이 지금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리 분들을 케어해주고 신경 써주기보단 오히려 양자리 분들께 이제 나 할 일이 있어서 예민하니까 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아나무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양자리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안해, 양자리 분들이 미안해, 너 신기 안 건드릴게 이러면서 눈치 보는 상황이라 연애가 그렇게 지금 마음 편하고 즐겁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또 우리 양자리 분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잡으면 잡히긴 하지만 나 혼자 살기에도 지금 벅찬데 이 사람 예민하게 구는 거 다 받아주는 거 자신 있어요? 양자리 분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하지 말라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솔직히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대체로 좋은 시기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일의 성과는 나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는 있지만 아직은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조언을 드릴 건, 나 외의 것들은 신경 쓰지 마. 여기에 혹 하나 더 달려고 하지 마. 다른 사람들 거 책임져 주려고 하지 마.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 사람들 자기 능력대로 하도록 냅둬줘. 너는 너한테만 신경 써.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말로 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래도 양자리 분들이 힘든데 우선은 타개할 방법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는 건데요. 양자리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저는 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힘 빼거나 돈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 에이스 펜타클 카드도 뜨셨고 식스 오브 펜타클스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성과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수입처를 내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 하면 돈 진짜 잘 벌겠다 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잘 쓰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예요. 근데 돈이 들어왔다 해서 사실 여유가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나갈 돈이 많고 자녀 양육하시는 황소자리 분들이 많이 눈에 띄시는데, 혹은 자녀와 같이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여유롭게 나를 위해서 나의 사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뭐 가방 하나 사고 싶었는데 필요한데 조금 더 비싼 거 주고 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절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물건을 미리 사입해야 돼가지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황소자리 분들이 대체로 예전에 사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셨거나 연애적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전에 뭔가 좋았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대요. 그래서 약간
막 활기가 차고 즐겁고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아가기 위한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친다, 이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행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보이시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그렇게 좀 우울하고 침울해 있고 이러던 상황에서 뭔가 사소한 희소식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황소자리 분께 야 이거 먹어 이러면서 뭔가를 줘서 그래도 즐겁게 내가 그거를 행복해하면서 받아들이고 뭐 치킨이라도 받아가지고 즐겁게 먹고 아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그러면 이 치킨 먹고 힘내야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이 시기에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황소자리 분들이. 그래서 나 혼자서 방에 혹은 호캉스를 가시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시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여자 셋, 넷이 만나도 내가 총대를 매서 야 내가 쏜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황소자리 분들이 이제 매출이 높아졌다 아니면 뭐 상 받았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근데 사람들을 좀 만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소소하게 카페라도 가거나 맛있는 빵 파는 데 가셔가지고 빵 하나에 커피 한 잔 이런 거 먹어도 좋잖아요. 그런 시간이라도 가져야 황소자리 분들이 이 우울한 기운을 좀 많이 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것들은 준비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 약간 사업 초기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해야 돼서 돈이 나가고 계약금 걸어놔야 돼서 돈이 목돈이 쑥 빠져나가고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인 스스로 되게 불안해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로 좀 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 계약이랑은 사실은 그렇게 큰 카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쓰긴 쓰는데 약간 이게 바로 나에게 성취로 다가오는 게 아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과금 들어와 봤자 뭐 대출금 갚아야 돼 라던가 아니면은 뭐 선생님, 뭐 공무원 이러신 분들은 이 시기에 돈 들어와가지고 돈 받았는데 가족들한테 뭐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아 솔직히 재미없죠. 힘들죠. 내가 돈 벌어 와봤자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데다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또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이 지금 돈을 남들에게 쓰고 혹은 어디다가 묶어놓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본인에게 나중에 이익으로 다가오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황소자리 분들 연애운을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호감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마냥 좋은 사람이라기보단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 그냥 그래. 뭔가 부족해. 전 남친에 비하면 전 여친에 비하면 이런 점이 별로야. 라고 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당장은 황소자리 분들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절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기보단 내가 너무 팍팍하니까 좀 더 좋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매력은 있는 남자라고 그래도 좀 더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좀 바짝 메말라 있는 황소자리 분들께 삶의 윤기를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서 저는 데이트 정도는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돈은 쓰지 마요. 왜 이렇게 황소자리 분들이 내가 돈 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 좋아하는 사람이랑 진전 가능성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우리 황소자리 분들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와서 서로 나눠 가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뭐 투자 잘해가지고 서로 이제 궁리하다가 이거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수익이 나서 돈이 들어왔는데 각자 또 쓸 때가 있어 보여요. 근데 나를 위한 이런 모습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 그래도 서로는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커플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이신 황소자리 분들은 특히나 자녀 관련해서 돈 나갈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돈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면 연락은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황소자리 분들이 지금 이 전년의 상황 때도 딱히 나에게 그렇게 플러스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지금 방어가 최선이고 최대한 지속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여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가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흐름도 보여지긴 하는데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래요. 근데 바로 성과가 딱 보이진 않아요. 내가 유튜브 찍어서 올렸는데 뭐 뷰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네 라던가 뭐 인스타 예전에는 뭐 좋아요 이런 게 뭐 만는 찍혔는데 이 시기에는 몇백밖에 안 되네 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좋게 보는 사람은 있을 거고 그 사람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어떤 평가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황소자리 분들의 컨텐츠나 아니면은 황소자리님들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한번 믿고 좀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재회를 바라시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커플 간에 이제 시간을 갖자 하고 얘랑 나랑 다시 진짜 헤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시 사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혹은 이제 사업상 이 사람이랑 거래가 될 뻔했는데 조금 조율하는 단계에서 진짜 이게 성사될까 안 될까를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특히나 이 결정권이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상황 자체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쌍둥이 자리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좋다라고도 보여지네요. 이게 사업상 거래라고 한다면 이제 회사분들에게 나도 어떤 지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거래가 안 되냐 되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라, 이거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연애 상황으로 사실은 많이 읽혀지는데요. 서로 이제 연인은 연인인데 많이 싸우고 헤어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시는 분들 또한 결국에는 다시 만나는 흐름으로 갑니다. 특히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오픈해놓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오픈하셨다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싸우고 헤어질지 말지 고민이야 이런 얘기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 시기에 일적인 성취도 꽤나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보상보다는 금전운이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돈이 될 법한 일들을 내가 알아가시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능력 발휘해서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든 풀려야지 내가 일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 양육을 내가 전적으로 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아이를 맡아줄 데가 없어가지고 일을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치원 대기를 걸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도우미를 내가 찾아보려고 하신다던가 그런 흐름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부단히 많이 알아보시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다다음 주부터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는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이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망연자실하기보다는 이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 잘 됐을 때를 가정해서 그 거래처와 업무를 계속 지속한다고 예상을 하고, 혹은 내가 어떤 거래 계약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됐을 때 이후의 상황을 내가 미리 계획하고 미리 실천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최대한 좋은 시나리오를 내가 작성해 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쌍둥이 자리분들, 거래 계약의 운이라기보단 사실 공을 들여야 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와 내가 협약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협력을 안 해주는 시기거든요.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걸 조율해야 되는 시기인데 자존심을 굳이 꺾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 나랑 일하게 되면, 혹은 이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나 커플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얘랑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천천히 두고 너 나랑 만나면 이런 게 좋아. 너도 알잖아. 라고 되게 세속적인 기준에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냉정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고 나는 헤어지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잡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운도 어느 정도 읊어드렸고 사회운도 어느 정도 읊어드리긴 해서 이게 또 쪼개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긴 합니다. 근데 싱글이신 분들은 말씀 안 드려서,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 이제 연애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의식하는 상대가 있어 보여요. 눈 마주치면 스파크가 파바바박 뛰는 정도로 서로 진짜 쟤도 나 좋아하고 나도 쟤를 좋아해, 당장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학교, 회사, 뭐 같은 교회, 뭐 절 이런, 아니면은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눈치 보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한 주에 그 뭔가 대치 상황이 없어지고 두 분이 연이 생기고 사귈 수 있고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쟤 나한테 마음 있네? 나도 쟤한테 마음 있는데, 이런 상황을 즐기기만 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무리수를 둬가지고 관계 진전시키고 싶어 하시진 않아서 기다리는데, 이 시기에 사실 자존심만 좀 내려놓고 먼저 말만 걸어도 관계 진전은 수월하게 된다니까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고, 커플이신 분들도 서로 되게 많이 싸우고 토라져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장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결이 달라서 각자 주장이 너무 세서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실 건데, 그 상황이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짜증난다고 내가 뭔가 말을 세게 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진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도 연락이 와서 서로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너랑 재회하려면 너가 이런 거 고쳐줘야 돼 라고 서로 상대에게 바라는 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재회는 당장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버티기만 하면은 성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화내고 짜증내고 조급해하는 티를 내고 그 사람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 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내게 버거운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말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의 가치가 나빠서 그 사람들이 어깃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어깃장을 불려야 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어르고 달래야 내 사업이, 내 일들이 무난하게 성취가 되신다라고 하니까
너무 진상짓한다고 화내거나 이제 너무 과한 처사로 대처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쌍둥이 자리분들이 이렇게 나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어필을 하는 건 스스로 진짜 자신감을 가질 법한 실력이 있어서 아니면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잘 버티면서 이제 실수만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번 한 주만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폭발하지만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자리분들은 크게 변동 없이 감정만 상하는 한때니까 욱해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시원한 거 드시면서 화채 드시고 냉면 드시고 콩국수 드시면서 시원하게 지내면서 이 시기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쌍둥이 자리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자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디바인 센슈얼리티라는 카드가 보여져요. 마릴린 monroe 같은 인어가 보여지시죠? 이 시기에 근데 사실 나의 욕망 자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내가 끌리는 걸 해야지 라는 마음은 있으신데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이 아니라 일을 끝내가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카드만 뜨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체로 일에 대해서도 거의 마무리를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일에 대한 어떤 실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대요. 혹은 너무 지치고 힘든 와중이어서 이런 카드가 뜰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뒤통수 당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걸려서 제가 나쁜 리딩은 요즘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나빠서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담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가지고 피하라고 말씀도 그냥 안 드리려 했는데 여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내가 진행했던 일들을 스탑하거나 못하게 막는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카드도 뜨기도 하시긴 하셔가지고 일을 끝내는 상황, 일이 안 돼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황적으로 힘든 거 너무 지치고 버겁죠. 알죠? 근데 안 될 때는 그냥 하지 말라고 내담자님들한테 진짜 정말 많이 말을 해요. 사주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기운이 있어서 매 날짜, 그리고 매일, 년, 월마다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운에 따라서 내 일이 성사되거나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연애가 되는 흐름이 다 각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때는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자리분들은 업무상에도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진척이 안 될 수 있고 그나마 전문직이신 분들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사람과 연관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라던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회사만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직종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최고의 긍정 회로를 돌리자면 이 시기에 다른 회사들이 다들 이제 쉬어가는 상황이라서 나도 이제 일을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고 일의 지연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1차, 2차, 3차에 다른 플랜 B, C까지 세워놓는 게 아니라 D까지도 한번 세워보라고도 말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는 이 시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개자리분들도 그냥 마음 놓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냥 뭐가 상황이 변하면 나도 그에 따라서 변화되어서 사람들과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해야지 사실 계획해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어딘가 나빠서 쓰러질 수도 있으시니까 건강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많이 덥죠? 덥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 거래, 계약, 이직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좀 더 쉬시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런 이후에 더 준비하셔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너무 지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해 내내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이때 약간 번아웃이 와서 감정이 나쁘다가 아니라 몸까지도 시그널이 올 수 있어요. 개자리야,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이런 징조 증상이 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진짜 환자라 해도 무방한 카드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아파서 병가 아니면 휴가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내가 아파가지고 일을 진행 못하면 쉬어야지. 그런 식으로 휴식기를 가지면서 내가 이러다 죽을 바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보여져요. 취미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사명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엄마 아빠한테 이제껏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기 때문에 효도는 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것들. 그렇게 내가 진짜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꼭 하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죽는다는 카드가 나온다고 죽는 건 아니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함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내게 부정적인 것들, 이제껏 끌어왔던 것들을 그만둔다라는 의미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꾸역꾸역 억지로 해온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그만두기 굉장히 좋죠. 잘 안 되던 사업체도 이 시기에 정리하면 좋고, 이건 좀 마음 아픈데 요즘에 저한테 자꾸 투자 어떻게 되겠냐고 막 주식 항상 상승세여가지고 다른 거 리딩 해드려도 뭐 연애나 아니면 다른 거 리딩은 받으셔도 주식이나 투자는 선생님한테 이런 거 안 받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에는 마이너스 된 거 어떻게 메꿔야 돼요? 언제 올라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손절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손절하시는 게 좋고, 연애운이랑 사회적인 운을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크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나마 연애운은 내가 작정하고 이 시기에 남자친구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연애해보니까 진짜 다 쓸데없어.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계절이 분들 가운데 내가 진짜 믿었던 내 남자,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혹은 차여서 이제 연애 다 쓸데없구나, 나 진짜 막 나갈 거야 하고 뭐 재밌게 놀러 다니시는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차라리 남자친구 사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내기보다는 남자친구는 나중에 만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다가 괜히 본인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흐름이긴 해서 그렇다고 나쁜 사람 만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너무 공들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내가 만나지고 싶으면 만나보고, 이 사람이 나 싫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좀 이런 유연함이 필요한 한때일 것 같아요. 근데 싱글이신 분들은 그냥 안 만나고 지나가면 되는데 커플이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되게 냉정하게 나에게 나 이런 거 못하겠어 라던가, 나는 사실 너랑 만나는 거 힘들어, 헤어지는 거 고려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데,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 시기엔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끝낼지 말지를 고민하신다면.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접지 않을까 싶어요. 차단당하는 흐름이 많이 보여져요. 우리 계자리님들이 차단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을. 근데 서로 차단하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자리 분들은 사실 제가 막 너무 아름다운 카드예요 어쩌고저쩌고 이래놓고 나쁜 리딩을 해드린 것 같지만, 이제껏 끌어왔던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한다면 계자리 분들의 인생을 크게 보면은 분명히 좋은 선택일 테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나쁜 건 끊어내도록 하시고 좋은 것들만 남겨서 행복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자리 분들 아주 사자자리 분들 다음 카드들이 많이 보여지기는 하네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보여지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내가 월급을 진짜 따박따박 잘 모아놨어. 그래서 이번 달은 내 생일이 있을 분들이 많으니까 뭘 살까, 뭘 할까, 이 돈으로 뭘 할까를 고민하는 행복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든 연애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다, 내가 이 정도로 잘 버텨왔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높아지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냥 격없이 막 편하게 지내는 느낌보다는 인정받는 것들에 도취된 사자자리 분들이 많아 보여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친구들이 나를 다 우러러 봐주고 인정을 해주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선 안정돼 있기 때문에 노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 가지는 것도 사람이 살면서 너무 겸손하기만 해도 일이 잘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사자자리 분들이 멀끔하게 꾸미고 나가서 나 이제 이 정도로 승진했다, 나 이제껏 이렇게 잘 살아왔다 라고 말할 법한 거,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게 맞나? 라는 어떤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스스로 뭔가 후회되는 지점들이 생각이 나면서 과거를 많이 떠올릴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게 꼭 남녀관계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인생에서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 더 놀면서 풀려고 하시는데 그게 잘 되는 흐름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책임감과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이제 밖에서는 즐겁게 막 놀러 다니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일도 뭐 사실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말단 직원이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직급으로 올라갔다라던가 사장님이 되시는 프리랜서였다가 이제 회사를 차리신다던가 하는데 어떤 신분 상승이라고 하면 좀 재밌지만 귀엽지만 그런 흐름도 가능해 보여요. 제가 배고파서 꼬르륵거릴 수 있는데 좀 죄송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일 자체는 수월해요. 근데 이제 혼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생기신다면 사자자리 분들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카드가 뜨면 임신 카드라고 그냥 말을 해드리기도 하고 혹은 내가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들이라고 리딩을 해드리는데 사자자리 분들께서는 이제 아버지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아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자자리 분들이 여성분이어도 나의 입지 내지는 나의 파트너와의 사회적인 입지가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껏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끼리 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까 우리도 좀 승진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성공에서 내가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이 약간 유흥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에 사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내 길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흐름이긴 한데 지금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서 거래 계약의 흐름은 거래 계약을 한다라는 직접적인 카드는 뜨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시킬 수는 있는 흐름이실 것 같고 취업은 합격운도 뭐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되게 대단한 뭔가 절차와 조건으로 들어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에 가깝거나 소규모로 친구들과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일하시는 어떤 크루에 들어가는 흐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사리 분들은 그래서 놀고 싶은데 지금 못 놀기도 하는 흐름이에요. 물론 친구들이랑 먹고 놀고 이러는 느낌은 있지만 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데 어떤 사회적인 입지 때문에 혹은 내가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본인 스스로 뭔가 하나에 탐닉하시는 흐름이 보여져요. 남들 몰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뭔가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시는데 정신적인 밸런스가 사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삶의 질이 높거든요. 근데 사자다리 분들은 이제 약간 사회적인 페르소나랑 진짜 내면적인 나의 모습이랑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돈 있고 사람들이 나 좋아하고 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연애운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과 즐겁게 놀고 즐기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연은 있지만 내가 만나기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자자립은 입장에서 괜찮은 사람은 맞거든요. 사회적인 조건은 괜찮을 수 있는데 뭔가 본인이 내가 정말 추구하는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99점짜리 남자인데 여자인데 그 나머지 1% 부족한 게 내가 원하는 가치랑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 사람이랑 진전을 시킬지 말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나쁘지 않은데 막 그렇다고 나를 너무 좋아해 죽는 목매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알아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르치는 상황이 많으실 것 같고 차라리 이 시기엔 그냥 놀고 적당히 즐겁게 친구처럼 놀다가 썸만 타다가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내면이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면 연애가 그렇게 진전이 되어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하지만 조건적으로는 괜찮으니까 너무 이렇게 내치진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즐겁게 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 라는 되게 자연스러운 스토리 라인이 그려져요. 그렇지만 재회가 된다는 흐름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새롭게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상대방이 받아주거나 혹은 우리 사자자리 분들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한 어떤 가치를 새롭게 주어야지 이제까지 해왔던 모습만 한다면 나는 재회 안 해 라고 하는 흐름이 보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커지는 시기라 재회도 그렇게 크진 않고 커플이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즐거워요. 즐겁고 서로 이제 각자 할 일들 잘 해놓고 돈 다 잘 벌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고 만나면 즐겁게 놀고 근데 단둘이서의 관계가 좋다기보단 우리 둘을 관련된 사람들과의 여러 명과의 관계성이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커플이신 분들, 동거하시는 분들,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부부이신 분들 또한 우리 둘이 막 붙어서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 둘과 이제 친구들과 같이 모이는 자리, 가족들과 모이는 자리 그런 자리를 여러 번 가지다 보니까 그냥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하고는 있는데 사실 두 분 관계에 너무 서먹한 골이 있진 않지만 너무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자자리 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쟤는 왜 저렇게 나한테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지? 이런 불만이 조금 생길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우선 아이의 운이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자리 분들은 대체로 현재 상황들은 좋아요. 사업적인 성취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 내 입지를 흔드는 경쟁자도 없고 주변 사람들 혹은 거래처들, 대중들 판매하신다면 이제 소비자들도 다들 사주자리 분들의 사업체에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갈급함이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 않고 하던 일만 꾸준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자자리 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 러닝이라는 카드가 우선적으로 보여지시고 비전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하시는 그런 처녀자리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내가 새로운 타겟층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가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뭔가를 좀 습득을 하시고 알아가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시기에 거래 계약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것도 좋고 사람을 좀 유의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그저 그렇게 대충 살면 되겠지, 대충 아무나 뭐 만나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천연살이 분들이 이제껏 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지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조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색을 딱 바꿔가지고 낯빛을 바꾸고 처녀자리 분들께 나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나 이런 게 부족해. 라고 처녀자리 분들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시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은 좀 경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 처녀자리 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 잡고 놀러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술을 먹고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 이상한 계약에 사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정에 이끌려서 내 마음이 이끌려서 하는 일들을 좀 경계하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자리 분들께서 이제껏 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막 진행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 괜찮겠는데 싶어서 내가 이도해서 뭔가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게 얻어 걸려가지고 되게 잘 나가고 있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요.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의도치 않게끔 생각한 범위를 넘어서서 된 일들이 문제가 하나씩 드러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일이 나빠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잘못 걸렸다라는 느낌, 실수했다라는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소문 내지는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책 잡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과라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정말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명성이나 나의 사업체, 내 일들에 대한 성과도 평가절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께는 미래를 보고 행동해라 라는 카드도 사실은 되게 이번 한 주 동안 명심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유명인이 되면 쓰잘데기 없는 거 그냥 일반인들이 그런 실수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유명인이 되니까 야 저 사람 저랬대더라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덤탱이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한 한때입니다. 그래도 처녀자리 분들이 애초에 막 그렇게 주변 관리 안 하고 막 써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범위의 것들이 뭔가 변동이 생겨서 조금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유의하시면 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기에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라던가 어떤 내 일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지 라는 거는 이미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의도치 않게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슬로우 다운 해도 괜찮거든요. 차라리 이 시기에 내가 하나하나 더 체크를 많이 하는 게 낫죠.
이건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나쁠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뭐 해명할 거리들을, 증거들을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죠. 그래서 내가 말로 하는 직업들이 사실은 제일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처녀자리 분들 중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선생님이신 분들, 감정을 쏟아가지고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커피, 카페, 뭐 아니면 바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 근데 바 운영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유명세를 타고 되게 좋은 분위기의 바가 있어서 미혼 남녀들이 가서 진짜 열심히 공을 들이는 그런 핫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치만 일반인들 대부분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조심하시고요. 차라리 이제 사회적인 모습들에서는, 내가 일자리에서는 그런 정숙한 모습들, 정말 뭐 하나라도 잡히지 않으려고 말을 가려서 내가 공직자다 생각하면서 지내는 게 좋은데, 연애적으로는 마음껏 발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처녀자리 분들의 이 매력이 물이 올라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막 다가오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막 엄청 진중한 관계성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잠깐 즐겁게 마음 맞아서 놀고 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기는 해서, 이 사람들이랑 놀 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놀면 좋긴 하겠지만 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진 않죠. 연인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아무튼 연애적으로 즐겁게 놀기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술 먹고 놀고 데이트하시고 뭐 클럽 가시고 이러기에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나쁜 사고수가 보여지지 않아서 건전하게 놀고 건전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연인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구속하는 연인, 혹은 나에게 다정한 만큼 밖에서도 잘해주는 연인 후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 삼아야지, 여자친구 삼아야지 라는 마음 없이 가볍게 그냥 심심할 때 술 마시고 심심할 때 어디 놀러가고 이 정도로만 지냈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면 더 길게 오래 지켜보세요. 이 시기에 딱 내가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라고 해서 관계 진전시키지 말고. 그리고 커플은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아요. 서로 좋아 죽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생각하시는 처녀자리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서류상 조건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나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들이 있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요건을 발견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처녀자리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플은 얘기하다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고,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재회라기보단 하루 이틀 외로워서 잠깐 만나는 흐름인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미래를 함께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대체로 괜찮은 흐름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의를 하셔야 되는 흐름이고, 경제력에 대한 카드가 이렇게 뜨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궁핍한 카드는 없기 때문에 무난하실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거,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이번 주 행방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크게 나쁠 일은 없을 테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녀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 참 희한한 카드들이 많아요. 릴레이션십 카드가 나쁜 카드로 보여지고, 해드릴 말이 되게 많아요. 우선 보여지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재회운의 기운이 보여지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 상대의 연락이 와서 심지어 그 사람이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걔를 만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우선 그 사람이 연락이 와요. 나 만나줘, 천칭자리야 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너랑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눈치도 없이 계속 미친 듯이 연락을 해서 만나줘 천칭자리야 내가 잘할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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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흐름이래요. 근데 천칭자리 분들도 알겠지만 이 사람 이렇게 연락하는 거 진중하게 진짜 천칭자리랑 잘해보고 싶어서 오래 만나려고 기보다는 지금 당장 본인 좋아가지고 연락을 해도 금방 흥미가 식으면 가버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주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네요. 아쉽진 않은데 천칭자리 분들이 짜증나서 친구들한테 막 야 얘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 왔더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욕하는 흐름 보여지시고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많이 싸우신 다음에 상대방이 천칭자리 분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놓으려고 노력하시는 흐름도 보여져요. 근데 천칭자리 분들은 거의 이제 헤어질 생각까지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한테 신경 안 쓸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미친 듯이 뭐 나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천칭자리야 뭐 여기 놀러 가자 저기 뭐 하러 가자 라고 이끄는데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애운 나온 김에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싱글이신 분들은 일에 집중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공부하는 거 대충 이 시기에 대학원 진학 혹은 뭐 전문직 공부나 이미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여성분들의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데 그런 분들이 나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스턴 봐라 연애해라 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이전의 기억이 너무 최악이야. 내가 전에 연애한 기억에 있어서는 남자는 여자는 똑같아. 그냥 난 일만 할 거야. 나는 진짜 이 일에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야. 뭐 이러시는 천칭자리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연애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래요. 상대방들은 생기는데 연애할 수 있는 후보자들은 생기는데 내가 원치 않는다. 내 기준엔 많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라고 보면 맞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사회적인 운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이 제일 많이 보여져요. 그런 분들께는 굉장히 오퍼가 많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심지어 가려받아야 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아마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영세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업체가 있을 거고 뭐 조금 더 규모가 큰 건이 있을 건데 이 시기에는 규모가 큰 건을 본인이 중시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변 업계 내에서의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돈만 밝힌다 라던가 이전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들만 얘가 천칭자리가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직장인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근데 사실 원래 인생사가 그렇죠. 더 큰 거 가져야지. 근데 이제 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천칭자리 분들이 나에게 가치없는 것들을 안 가져간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천칭자리 정말 인간미 없다 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자칫 가족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껏 천칭자리 분들이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많이 썼어. 근데 이 시기에는 천칭자리 분들이 나 스스로 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연락이 와서 너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냐, 네가 인간이냐, 네가 딸이냐 아들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익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인데 사실 손절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다만 더 좋은 흐름들,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가치들을 더 우선시할 뿐인데 그거를 천칭자리님들이 좀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알게 모르게 제가 바빠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다른 업체와 협업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다 보니까 그게 좀 비판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잘난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느 정도 구설수가 따르는 건 당연하고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천칭자리 분들이 가뜩이나 지금 일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신경 쓸 것도 많고 한데 다른 것까지 신경 쓰느라 내 일을 못하게 되면 천칭자리 분들 스스로 힘이 안 나시는 건 당연하신 거죠. 그래서
일을 가려서 하는 거 자체에 욕먹는 거는 뭐 본인이 다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부부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는 내 일에만 좀 집중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거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비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자리를 위해서 내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께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뭔가 멘토링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 강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꽤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일거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시고, 직장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내가 일을 골라서 하셔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동년배, 동기들에 비하면 천칭자리분들이 조금 더 일이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빨리 낮은 연차에 큰 일들을 도모하게 될 수 있는 흐름도 보여져서 승진운이 딱 있진 않지만 거의 승진한 거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직운, 이사운은 본인이 좀 이동하고 싶은 욕구는 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현재 있는 자리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동하시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번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히 이동수가 있진 않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려고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잠깐 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정하자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확실하게 더 먹을 수 있는 흐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식이나 연락을 기다리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도 보여져서 천칭자리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흐름일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차분히 하나씩 해나가시면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칭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정갈자리 분들 다운 카드들이 몇 장 보여지네요. 디프레션. 달의 주기가 있다는 거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달이 날짜에 따라서 모양을 바뀌는 것처럼 기분도 내가 조금 안 좋아지는 시기가 있고 좋아지는 시기가 있구나 를 받아들이신다면 현재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적인 것도 마냥 잘 풀려나가는 시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장애물 같은 것도 있고요. 방해물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척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잠깐 스탑되는 상황에서 정갈자리님들이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를 고민하게 되시는 시기인데 잠깐 안 되는 시기여가지고 조금씩 이게 주저함이 있는 거지 일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진행하면은 안 되는 길이다, 망할 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큰 실패가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일의 진척이 쉽게 되기보다는 조금의 지연이 있을 뿐이지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맞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갈자리 분들께서 좀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보여요.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해외 카드는 사실은 없어서 이민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이동을 원하긴 하지만 딱 이동해서 내 자리를 찾는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잠깐 내가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시기인데 현실적으로 내가 나가기에는 제약이 많아서 못 나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렌의 노랫소리라는 카드를 봤을 때에도 스스로 근데 인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인다 라는 거를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시는 것 같으신데 정갈자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이끌어주는 분은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갈자리 분들이 거의 가장처럼 스스로를 잘 끌고 나가셔야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셔서 우울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해수가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미약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과가 나오는 시기라고는 해요. 그래서 너무 기분에 좌지우지 되시지 마시고 한 발짝 그래도 내가 내딛는 거가 성과가 있구나 라는 거에 스스로를 칭찬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울증 치고는 우리 정갈자리님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흐름인 것 같아요. 아, 좀 우울해하고 말하는 사람이 둘이 있다 해도 정말 중증으로 우울증이 심하셔가지고 죽고 싶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다른 활동들 하면서 좀 이겨내 나가야지 해서 극복이 되는 우울증이 있다면 정갈자리 분들은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진짜 직접적으로 일을 내가 다 진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쏟기보다는 스스로 미래 계획을 더 차분하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을 더 노력해야지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발목 잡는 어떤 요건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돈이 매여 있다던가 결정들을 허락해주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발목을 잡는다던가 하는 등의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알아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기로 가져가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나빠진 거지 다 완전히 침몰하는 모습은 사실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일에 진척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이제 더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확장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원래 돈 500만 원 써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는 안 돼서 1000만 원을 써야 돼. 근데 내가 그 1000만 원 못 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의 확장을 포기하지 말라고 보여집니다. 그 돈으로 내가 현재 여유 자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갈자리님들은 직장인분들도 여기서 내가 잘해야지라기보다는 내가 이직해야지, 다른 부서로라도 그냥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다음 기회에 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려면 내가 어떤 일들을 좀 더 해놓는 게 나을까, 어떤 이력을 쌓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사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돈이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현재 예산에서 갈 수 있는 리스트를 다시 적어보거나, 혹은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것들을 포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시각에서 다른 차선들을 생각을 해보기에 좋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내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못 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싫죠. 그래서 혼자 집 안에서 방 안에만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이 지금 부단히 뭔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선 하던 거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좀 안 좋긴 하겠어요. 그냥 내가 공부 때려치고 다른 일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건데 아쉽지만 아마 본인의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공시 준비하다가 그만둬야겠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만두는 게 본인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두지 못한다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우선은 잘 마무리하는 거를 계획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당장 끝! 안 해!가 아니라 이거를 그만두기 위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거며 내가 그거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알바부터 해야 될까? 취직을 해야 될까? 취준을 해야 될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금전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어서 아마 있는 돈을 빼야 써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묵혀놨던 돈을 빼내야 되는 등 어떤 재정 관리에 대해서 내가 고민이 많을 시기로 보여져요. 근데 이 시기에 섣부르게 뭔가를 하라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돈을 써라, 투자를 해라, 뭐가 보이지 않아요. 고민만 하세요. 그리고 연애운은 재회운이 많이 보이는데 재회를 바라고 연락이 오가서 이제 연락하는 상황까진 보입니다. 하지만 재회를 하기에는 고민이 많이 돼.
그리고 이 사람의 변덕으로 연락이 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정갈자리님들이 그렇게 제외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만약에 바라고 있어서 선생님 저는 연락 오면요, 연락이 닿으면요 무조건 제외를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대방이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 왔는데 이제 연락해서 나 너 너무 그리웠어, 보고 싶었어, 너만한 사람 없었어, 어쩌고저쩌고까지는 했는데 사귀자란 말은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이번 주에는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번 주는 그렇고, 싱글이신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연애가 잘 안 된다 보니까 양으로 때우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될 만한 사람을 잡아놓고 이 사람 근데 진짜 나에게 맞는 거 맞아?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란해요. 정갈자리님들이 뭐 하나 똑부러지게 선택을 못하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저런 가능성도 열어놔야지 이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커플이 되진 않겠지만 연인 후보를 많이 만들어 놓긴 좋은 시기니까 뭐 만드세요. 연인 후보 만들어 놓고 다음 주에 결정하면 되지. 그리고 커플은 같이 뭔가 하려고 하시는 상황이고, 같이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니까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계성이 나빠지거나 흐려지는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서로 각자에게 이제 자율성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이제 각자 뭐 대출금 갚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왔어. 일 열심히 했어. 그래, 우리 서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주말에 하루에 5시간씩은 각자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걸 약간 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사실 좋은 게 없잖아요, 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둬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나아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고민하는 것들이 추후에 이 상황이 조금 해결됐을 때 정말 부스터를 달고 나가는 카트처럼, 마리오 카트 좋아해서 그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이 시기에 고민했던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런 전략들을 좀 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우울해하시지 마시고. 낙담할 상황 아니에요. 스스로는 좀 우울할 수 있지만 그냥 시기가 그렇구나, 잘 안 풀리는 시기고 내가 좀 우울해서 그렇지 상황은 생각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시기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갈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가정운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과 우선 관계가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조금 삐걱거렸다라고 할지언정 이번 주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화목함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고 거기다가 금전적인 여유도 생길 수 있는 한때이기 때문에 사수자리 분들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여기서도 가족들이 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오랜만에 연락 안 했던 사람들과 연락을 다시 하시면서 가족, 친척, 그리고 아는 친구들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좋은 소식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순탄하게 이제 내 사업군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족 단위로 뭔가 내가 판매를 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잘 먹힐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뭐 아동복만 취급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엄마 옷도 좀 팔아보고 아빠 옷도 팔아보고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더
더 매출이 증대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가구를 판매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성인 남녀, 신혼 부부를 위한 가구만 판매했다면 아이들을 위한 가구를 들여놓으면 그것도 잘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직장 내에서의 본인의 평판이 잘 올라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흐름도 보여져요. 그래서 제 내담자님 중에서 대체로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는 하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제가 이 시기에 뭐 승진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승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일 수도 있겠고 가족 내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시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그 유치원 선생님, 초등교사 이런 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일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네요. 사람들이 많이 사수자리 분들을 따라가지고 학원생들이 많아진다던가 교사이신 분들께도 아이들이 진짜 무난하게 나를 잘 따라와주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남자여도 좋겠죠. 와이프가 잘해줘가지고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고 나도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어오니까 무난하다 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긴 하는데 이 시기에 바로 소개팅 한다는 느낌보다는 추후에 약속을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주변에서 너 소개팅 할래? 라고 한다면 오케이 우선 다 그래 해볼래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분이 주선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해주는 것보단.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도 관계운이 굉장히 좋죠.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눠드린다던가 혹은 임신 가능성이 보이긴 해서 뭐 소식을 알리게 되는 흐름도 가능해 보여요. 재회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전에도 많이 싸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케이스였고 심지어 사수자리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잡은 그런 이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재회가 잘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수자리 분들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어떤 희생이 필요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단히 막 잡고 나 만나줘 징징대고 막 매달리고 이래야지 만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원하신다면 가능은 하겠죠.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좋다라고는 리딩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상대방은 너가 하는 만큼 내가 보고 결정할게 라고 좀 냉정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받아주긴 하니까 없지는 않죠. 재회운이. 너무 무난하게 괜찮은 운이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사수자리 분들께 이제껏 연락 안 했던 뭐 옛날 동창들, 옛날에 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우리 뭐 무슨 모임 있는데 올래? 라는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흐름입니다. 그냥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필요한 인기운이라기보단 실질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과 연이 다시 생길 수 있고 또다시 만나가지고 즐거움을 영위할 수 있는 흐름이니까 동창회, 사람들과의 만남에 장이 있다면 분명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어야지 이거 조심하세요, 저건 저럴 거예요 라고 할 텐데 대체로 다 좋아서 괜찮을 것 같고 취업은 합격운도 무난하게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성취가 되는 흐름이시니까 힘내셔서 원하는 거 하시길 바랄게요.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Falling in Love이라는 카드가 보여지네요. 근데 대체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커플이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의 리딩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결혼하신 분들, 유부녀이신 염소자리 분들, 혹은 뭐 유부남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내 파트너와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이제 실수만 안 하면, 어디 사고만 치지 않으면 우리 둘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데이트도 좀 하고 싶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상황이신데, 사실 내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혹은 가게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놀러 다니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데 내 어떤 책임이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은 되게 좋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염소자리 분들이 많아 보여요. 나 이제 일도 내가 시켜서 해야 하는 내 밑에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성취가 있기 때문에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돼. 이건데 내가 어쨌든 총 결정자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적인 여유가 없어서 스스로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는 미혼이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결혼하신 분들이 제일 안정적이긴 하신데 다른 분들도 업무적인 성취는 다들 좋아 보여요. 금전적으로 뭔가 투자를 잘 해놓으셨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내가 성과금이 나와가지고 정말 여유가 많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직장인분들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의 흐름에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프리랜서일 수도 있겠죠. 내 일에 대한 성취는 되게 높고 내가 이제껏 해왔던 것들이 좀 성과가 잘 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잘하면은 업계 내에서 내가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이 시기에 업계 내에서 혹은 내 회사에서, 내 부서에서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다라는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음소자리 분들은 돈 좀 많이 쓰셔도 돼요. 근데 아마 본인은 내가 언제 또 돈을 못 벌지 몰라 라고 생각해서 저금을 열심히 해놓으려고 하실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꼭 돈을 뭐 명품을 사라 이런 게 아니더라도 휴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본인이 너무 날이 많이 서 있어요. 너무 예민하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억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싫은 상황.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사교적인 척하고, 물론 사교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데 사람들 만났을 때 솔직히 웃어주고 싶지도 않고 혼자 있고 싶은데 만났으니까 웃어줘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본인이 내면적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를 연애로 풀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나 염소자리 분들이 내가 고를 수도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쟤 괜찮은데? 내가 만나자고 꼬셔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꼬셔지는 상황. 근데 달리 말하자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 스타일이면 좀 대시해보세요. 그 사람이랑 정말 진득한 연애를 하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염소자리 분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이 시기에는 조금 이성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으며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는지 등등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어도 쟤랑 너무 깊은 관계로 가진 말아야겠다,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좀 마음의 선을 긋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우선 연인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만나야 되나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소자리 분들, 커플이신 분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남편의 서포트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염소자리 분들이 스스로 내가 결혼했다는 것 자체에 좀 안정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 같아요. 내가 주변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엄청 잘해주기도 하고 냉정하게 끊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기보다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움직였다면 이 상대방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표현하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다 받아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해준 것들도 있는데 그게 도움이 돼서 염소자리분들이 뭐야 얘 나한테 도움 하나 안 되고 나한테 뭐 이것저것 가져가네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기엔 좀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염소자리분들이 상대방에게.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이신 분들께도 되게 좋고 결혼하신 분들께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재회는 그렇게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현타가 금방 올 수 있어요. 이제 재회하자고 내가 꼬셔놓고 만났어, 데이트했어,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까지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염소자리분들이 아 그냥 얘 만나지 말걸 그랬나? 내가 괜히 귀찮게 나보다 별로인 사람 만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내 팔자 내가 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염소자리분들이 연애운이 좋은데 약간 사회적인 성취에 비하면 연애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 행복감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만족하고 지내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죠. 근데 지금 사회적인 성취가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연애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 성에 안 찰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쁜 상대는 아니고 본인도 감정적으로 좀 마음 편안한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상대는 맞기 때문에 너무 등한시하지는 말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염소자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